예,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파월 의장의 9월에 금리 인하 이제 확실시 해줌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한 바로는 이제 8월에 서머랠리 기대감 커지는 건가라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버블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복합적인 게 이게 이제 AI 사이클로 어느 정도 이제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게 또 실업률에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겁니다. 네네. 아무래도 인력을 대체를 하는 거고 기업들 측면에서는 AI가 상당히 좋은 수단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데이터 측면에서는 사실 AI가 조금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ASM 지수라든지 실업지표 모두와 좋지가 않은 측면에서의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니까 AI 사이클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 이런 컨셉보다는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양날의 검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상당히 풀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가? 그럼 어떤 뭐 투자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네.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떨어지고 유동성 효과가 풀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버블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기존의 어떤 코로나 시기랑 똑같은 거죠.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면서. 어이구요?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AI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그런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보다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컸던 지금의 이제 변동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도 이제 빅테크에 대한 실망스러운 변동성에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타격을 받습니다. 아니 오늘 그 9월의 금리 인하가 합리적인가라는 경제 이슈들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너무 9월의 금리 인하 늦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좀 늦다고 그렇죠. 보세요? 네, 경기 지금 이제 실업률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ISM 지수의 그 네. 하락폭도 그렇고요. 지금 생각보다 좀 경기의 둔화 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단 뭐 9월 달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대선이 이제 뭐 해리스인지 뭐 트럼프인지 요게 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에서는 이런 경제 정책에서는 전 정부의 어떤 그 타소를 좀 돌리고 전체적으로 좀 다른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코로나 시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시점에 주가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상당한 버블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을 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금리라는 변수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그 자산 시장의 어떤 핵심적인 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런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버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 유동성은 돌고 돌아 자산 시장의 버블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은 것은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유동성의 버블로
결국은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저희가 중장기적인 그 추세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동시장의 긴장감과 경기 위축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에는 유동성이 더 풀리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좀 여쭤볼게요. 그 엔비디아가 폭등하면 국내장은 미적지근하고 엔비디아가 급락하면 우리 장은 너무나 안 좋고 자, 이게 참 아쉬움을 대변하는 여러분들의 반응인데요. 어제 엔비디아 폭등에도 국내는 좀 미적지근했거든요. 반도체도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뭐 오늘 장세를 미리 예견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반도체의 어떤 그 특징이 AI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라는 컨셉보다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간재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 쪽을 이제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재라는 것은 하이엔드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낮고 전체적인 어떤 그 기대감이 꺾일 때는 조금 더 많이 꺾이는 그런 측면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한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분위기상 사실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투세에 대한 어떤 우려도 분명히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어떤 산업 자체가 반도체에 너무 좀 편중이 돼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T의 경기 기업이 계속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지만은 IT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에너지라든지 금융 섹터 이런 쪽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를 좀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밖에는 없는 측면도 있고요. 네네. 한국의 어떤 내수 측면에서 뭐 출산 좀 늘면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내수가 확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한국 시장 내부의 어떤 고유한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에 네. 어느 정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전에는 뭐 한국의 어떤 고배당주라든지 약간 디펜시브 위주로 경기 방어주 컨셉으로 가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빅테크주가 좋아도 국내는 뭐 그 정도로 오르지 않고 빅테크가 나쁘면 우리는 더 타격을 받고 한국 시장과 업체에 대한 한계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금투세 우려 등의 한국 시장만의 또 이게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배당이나 그 부분도 같이 갖고 가자. 그 전략 면에서 잠시 후에 그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요. 조금 국내 시장에서 조금 더 확실한 거, 그러니까 테마 위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구리값의 상승으로 뭐 전선주라든가 이렇게 좀 확실한 부분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꾸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일단은 전 방산주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보면 이제 그 방산주라는 게 배당이 뭐 있는 뭐 그런 컨셉은 되진 않지만 사실상 약간 디펜시브의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주가의 흐름과 방산주의 어떤 역할을 보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을 때 방산주는 그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항상 반영이 되어 왔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국내 방산주들이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크게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방산주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한국의 방산주 역시 조금 더 좀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디펜스적 역할도 분명히 되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이제 뭐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요번에 이제 11월 달에 MSCI 편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 로템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가능성이 낮지만 LIG 넥스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방산주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상당히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러분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좀 힌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산주 쪽이 괜찮다. 그러니까 MSCI 편입 기대감도 있고 좀 방산주의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는 힌트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뉴욕 시장에서는 간밤에 3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실적이 부진해서 오늘 약세. 인텔이 지금 20% 폭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나왔던 게 이제 애플입니다. 자, 오늘 애플 관련주들 어떻게 좀 영향받을까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 호실적을 발표는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지금 나스닥이 어느 정도 뭐 폭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항상 나쁠 때는 좀 많이 반영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의 이제 IT 외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받쳐줘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상 그게 좀 부진해요. 방산주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방산주, 은행 이런 쪽은 실적은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 볼 자체가 시장을 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가진 섹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 측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기가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반영이 되는 첫 번째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조금 기존에 어떤 주가가 막 올랐을 때 어떤 도파민을 좀 현재로서는 좀 약간 좀 줄일 필요는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한국 증시 측면에서 보면 계절성인 측면에서 12월 달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런 도파민이 좀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측면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배당주라든지 방산주 이런 쪽에 대한 디펜시브를 활용한 전략도 현재 장세에서 충분히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애플이 그나마 좀 선방하는 실적을 냈음에도 오늘 국내장에서는 조금 이제 반영이 항상 보수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할 만한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미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빅스 지수가 무려 13%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 변동성 지수의 대표격인 빅스 지수 장기 평균 20에 지금 근접하는 모습인데 이경수 연구위원께서는 빅스 지수가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유리한 스타일에 대해서 좀 분석 보고를 하셨습니다.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거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빅스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안전 선호가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시 위험 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빅스 지수가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다음 달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그래프가 조금 이제 팩터 측면에서 이제 보시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기관 순매도 상위 팩터가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거예요. 뭐냐면 기관들이 어떤 종목군들을 사게 되면 그 종목이 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빅스 지수가 오르고 다음 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8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요 시기에는 기관들이 오히려 판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오른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빈지 팩터들이 올라가는 거고 기존의 기관들이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많이 산 종목군은 오히려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요게 이제 빅스 지수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좀 전에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던 계절성하고도 연관이 돼요. 계절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연말 장세라고 하면 뭐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베팅을 좀 줄이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빈지 팩터 그리고 저는 퀄리티 팩터들이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사실상은 이제 8월부터는 조금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좀 조정하는 전략이 그래서 펀드 전략으로는 좀 맞다. 오히려 고배당이라든지 저평가 종목군들을 관심을 갖는 전략이 훨씬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빈집 섹터 구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에서 나온 그 보고서와 함께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